안녕하십니까. 홍보 프로젝트 실습의 주호일입니다. 네, 오늘은 9월 9일입니다. 네, 숫자가 너무 좋죠. 뭐 예전에는 99데이 그래서 치킨도 많이 시켜 먹기도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재확산되고 그리고 지난주까지 서울 수도권에 내려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이번 주까지도 연장이 돼서 참 어려운 또 그런 시기를 또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한 달여 남은 또 추석 연휴마저도 올 추석은 우리 그리운 가족들과 사실은 또 친지들과 잘못하면 진짜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년과는 다른 어떤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조금 아쉬운 마음들을 뒤로 하고 자, 오늘 벌써 2주차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일단 수강 정정이 다 완료가 되어서 일단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제 9명의 우리 수강생께서 저와 함께 이번 학기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어쨌든 대다수 저하고 봄학기 때 또 역시 만났던 학생들이 또 많이 있어서 더 반가운 마음이고요. 그리고 또 새롭게 만나는 분들도 만나는 학생들도 너무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는 오리엔테이션 수업이었고요. 자, 오늘은 홍보에 대한 PR에 대한 재인식이라고 해서 지금 제목은 리포지셔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교롭게 보시면 PR 우리가 이제 퍼블릭 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PR에 약간 뒤집어져 있는 약간 상반된 그런 그 지금 형국이 되었는데 제가 의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다시 한번 PR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은 조금 더 폭넓게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배워왔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저희가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 22페이지 정도 지금 분량인데 아마도 한 70분에서 한 75분 정도 아마 수업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길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되었던 지금 영상은 두 개를 좀 쪼개서 30분에서 한 35분 정도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자녀 부분은 후반부 영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수업 준비하면서 저도 사실은 광고를 주로 물론 학교에서는 PR까지도 같이 다 배워왔습니다만 실제 현업은 제가 광고 쪽에 대한 그 업무가 20여 년을 했기 때문에 다소 조금 현업에서 좀 생소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아마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조금 더 스터디해 가면서 저희가 좀 임하게 되면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뭐 향후 수업에서도 이제 PR 캠페인에 대한 어떤 그런 사례 같은 것들도 제가 자료 소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동문들 중에서도 지금 클라이언트 중에 홍보 담당이었던 또 홍보를 담당했던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또 에이전시 출신의 또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는 또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4학년 2학기 때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고민을 해보고 또 향후에 혹시 또 우리 수강하시는 학생들 중에서는 난 PR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이쪽으로 한번 나는 한번 업에 임해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도 좀 약간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새로운 또 도전적인 그런 또 인식이 또 생겼는데요. 한번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템포는 제가 미디엄 템포 그러니까 좀 빠르지 않게 제가 천천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향후에는 줌도 좀 활용을 해보고 좀 저희가 봄학기하고는 달리 학교에서도 그다음 저 개인적으로도 좀 이게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런 수업 방식들을 좀 계속 지금 트라이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하고 또 학생 수가 많지 않아서 좀 더 여러분들하고 조금 봄학기 때의 어떤 수업 방식을 유지하긴 하겠지만 비대면으로 하지만 저희가 10월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일부 여러분들의 동의하에 또 대면 수업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나 아니면 제가 지금 원래 이 그 홍보 프로젝트 실습을 하면서 제가 구상했던 것들은
제가 9분이시기 때문에 많진 않아서 제가 뭐 꼭 학교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볼 수 있는 뭐 서울 쪽에이든 뭐 이렇게 해서 잠깐 여러분들하고 또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후 저희가 코로나 확산세와 그 다음에 정부의 방침 또 학교의 방침에 따라서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안전을 전제로 최대한 여러분들을 좀 봄학기 때 못 만났던 그런 부분들을 2학기 때는 좀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 여러분들에게 좀 힘도 있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의 대부분 졸업반이시기 때문에 아마 취업과 미래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분명히 또 하고 계실 것 같아서 함께 인생의 선배로서, 또 아니면 여러분들 뭐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광고를 학부 때 전공한 여러분 선배의 입장에서 또 함께 또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번 학기 열린 마음으로 같이 임해 주시고, 또 언제든지 또 뭐 건의사항이나 또 같이 공유할 내용들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그 지난 수업 시간에도, 그 지난 학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소개를 했던 내용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항상 기본적인 프레임워크에서 항상 어떤 수업이든 자, 광고와 관련되어 있는 자, 그런 수업에서는 항상 소개하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마케팅과 또 광고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저희가 그 광고의 그 역할에 있어서 또 뒤 후반부에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마케팅마저도 자, 결국에는 이제 브랜딩의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제가 지난 봄학기 때도 제가 수업 시간에 아마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꼭 뭐 지난 봄학기 때 수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미 4년 동안 배우시면서 마케팅에 대한 이것도 아마 배우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광고에 대한 부분은 뭐 익히 많은 과목을 통해서 학습을 하셨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자, 소비자의 마음속에 자, 브랜드를 심는 하나의 그런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역시나 자, 광고를 중심으로 계속 학교에서나 그 다음에 또 역시 현업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나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클라이언트의 세일즈를 돕기 위해서 자, 광고를 해야 되는데, 어떤 설득 논리로서 계속해서 광고를 활용했다는 거죠. 하지만 최근에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사실 예상치 못했죠. 하면서 특히 제가 현업에 있는 5개 광고 쪽은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광고계 뿐만 아니라 뭐 항공이나 면세점, 많은 업종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들이 사실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광고만 놓고 본다 한다면 대부분 이제 디지털로 전환되는, 즉 온라인으로 이제 많이 전환이 됐죠. 비대면 쪽으로 언택트. 자, 그렇게 됐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언택트 시대를, 그러니까 광고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돌파구도 마련하긴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넓게 보면 커뮤니케이션 또는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즉, 리스크한 상황이 되긴 했지만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보면 자, 기회 요인으로 삼아야 되는 어떤 그런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더구나 또 취업을 준비하시다 보니까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함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요. 자, 결과적으로는 저는 자, PR과 관련된 있는 자, 퍼블릭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자, 홍보와 관련된 있는 자, 커뮤니케이션 툴을 자, 우리가 브랜딩에도 역시 끄집어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자 이 시간 시작을 합니다. 물론 마케팅의 하위 개념으로 또 존재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따 뒤에 잠깐 IMC에 대한 개념을 또 다시 제가 끄집어 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던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광고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태까지 공부해왔던 광고만이 브랜딩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 PR 역시도 자, 브랜딩을 자, 돕고 있는 자,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브랜딩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랜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지난 시간에 이미 마케팅과 관련되어 있는 브랜드에 대한 얘기를 소개를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원은 자, 우리가 노르웨이 고어에서 나온 투먼이라고 해서
일종의 뭐 태운다 또는 낙인 찍는다라는 얘기로 이렇게 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뭐 소부 개척 시대나 뭐 이렇게 농장에서 우리 소나 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소들하고 자 섞이더라도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 엉덩이에다가 자 우리가 뭐 낙인이라고 하죠. 자 불로 자 이게 딱 뭐 이게 뭐 지진다는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자 약간 살갗을 태워서 자 확실하게 이 소가 우리 농장 거라는 것들을 자 우리가 나타나게 하는데 바로 거기에서 어원이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의미에 대한 공유입니다. 낙인 찍기라는 것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정형화라는 거죠. 자, 즉, 자,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아니면 브랜드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즉, 아까 우리 소가, 그러니까 나는 누구진, 뭐 A라는 농장의 소유입니다라는 하고 하는 것처럼, 자, 특정한, 자, 어떤 그런 상품이나, 자, 이런 것들, 뭐, 제품들이, 어떤 기업이나 브랜드에 속해 있다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형태들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의미에 대한 공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자 대상은 자 기업과 제품은 당연히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사람도 역시 자 브랜드의 대상이라고 저희가 아마 지난 봄학기 때도 아마 설명을 제가 아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대상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는 건데 추가로 제가 도시 브랜드에 대한 소개를 좀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국가 브랜드도 있긴 해요. 자, 최근 들어서, 이따 제가 그 뒤에 또 이제 두 개의 해외 사례와 국내 사례를 또 제가 가지고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도시들도 자, 일반적인 기업의 제품들과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이게 연예인들도 뭐 셀럽도 그 중에 해당이 되겠죠. 사실은 셀럽들도 최근에 뭐 여러분들 BTS가 이제 우리 빌보드 차트 1위를 달성했잖아요.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자, 결국에는 자, 빅히트라고 하는 에이전시가 자, 우리가 BTS라고 하는 자, 그 어떤 그 아이돌 그룹을 자, 브랜딩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그 사람들마저도 어떻게 보면 자, 우리 뭐라고 할까요? 일반 뭐 셀럽들까지도 자, 하나의 자, 브랜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되게 폭이 넓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자, 도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브랜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대상이 자, 기업 제품, 사람을 넘어서서 자, 이제는 국가 또는 도시까지도 자, 브랜드화 할 수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장되는 개념들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업에 있으면서 특히 우리 코로나19 시대에 점점 외형을 확장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소위 이야기하는 내가 어떤 특정한 업종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다른 업종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하면 뭐 우리가 그래서 컨버전스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융합 이런 부분들 아니면 콜라보도 역시 그런 뭐 일종의 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즉 다른 업종과의 연계를 하지 않는다 한다라면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러니까 살아남기가 쉽지 않아요. 경쟁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4학년 2학기 이제 졸업반이시다 보니까 대부분 자 여러분들이 4년 동안 배워왔던 이론들이 다 기억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닐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최소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내용들을 사실은 이거 다 이미 뭐 2학년 때 뭐 프로모션 관리론 이런 데서 다 들었던 내용들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또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좀 더 4학년 조금 이제 고학년 낮게 좀 더 확장되는 개념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브랜드에 대한 정의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브랜드에 대한 어원과 그 다음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뭐 낙인 찍기 얘기했었습니다만 또 어떠한 대상들을 통해서 브랜딩을 하는지를 보여드렸다면 그럼 과연 브랜드가 뭔지를 자, 이미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잠깐 소개를 하고 역시 확장단 개념 사실은 제가 이 페이지가 되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여러분들 준비하면서 와 저도 굉장히 좀 또 다른 하나의 또 깨달음을 또 얻었던 부분이 또 있거든요. 같이 한번 그 내용들을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브랜드는 자 빨간 글씨 위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브랜드는 자 뭐 이름이기도 하고 네임 자 이미 여러분들 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지난 학기에 우리 광고공부 특강 들었던 학생들은 이름의 의미 같은 거 한번 제가 여쭈어 봤죠. 자, term 용어들, 자, sign, 그쵸? 뭐 기호학적인 부분, 자, 그 다음에 symbol, or design. 자, 여기서 이제 심볼과 디자인이 나오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브랜딩에 있어서 자, 디자인적인 요소가 되게 중요한 어떤 그런 요소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광고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홍보 쪽에서도 자, 이런 어떤 심볼과 디자인의 어떤 요소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따 뒤에 나올 도시 브랜드의 어떤 해외 사례와 국내 사례에서도 자, 저 심볼과 디자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이따 잠깐 소개를 다시 해드리겠고요. 자, 그것들에 대한 콤비네이션 좋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정형화 하려고 하냐면, 그러니까 상품 굿즈라고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뭐 서비스나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다 마케팅의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뭐 굿즈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그러니까 과거에 없던 제품들의 어떤 형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 아이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도시 브랜드 도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이 굿즈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다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카카오 아예 우리 샵이 생길 정도로 자, 그만큼 자, 그 모든 뭐 플랫폼이나 모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시작 자체는 자, 어떤 제품을 만드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자, 어떤 그런 인기에 힘입어서 자, 굿즈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간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서비스, 그다음 원셀러 또는 뭐 그룹셀러라고 되어 있는데 뭐 소매상과 전체 기업까지 이어서 자, 기업들의 그러니까 제품과 서비스라는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차별화죠.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브랜드라는 건 결국은 그러니까 경쟁사와의 브랜드의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자, 사실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컴페티션이 경쟁자들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경쟁자와의 차별화를 꾀하는 것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브랜드 내지는 브랜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컴페티션 부분을 잠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지난 학기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 특히 PR 수업이라고 하는 어떤 저도 약간은 뭐 가르치는 걸로는 다시 생소할 수 있긴 합니다만, 자, 영역을 넓히다 보니까 역시 저도 깨달은 부분인데, 우리가 경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타 브랜드와의 경쟁,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그렇죠?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저 과거에 다음이었습니다만 자, 경쟁 관계를 간다든가 자, 이통 3사가 자, 경쟁, 특히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뭐 우리가 뭐 국내로는 자, 우리 삼성과 LG도 있지만 삼성과 애플의 어떤 경쟁이라든가 자, 이런 식으로 자, 타 브랜드와의 경쟁이 자, 가장 1차적인 경쟁 관계라고 한다면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두 번째일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자기 브랜드의 과거와의 경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나요? 자, 내가 자, 지금까지 걸어왔던 어떤 만약에 제품이라고 한다면 뭐 A라는 요소에 대한 어떤 제품을 내가 개발을 하고 계속해서 자, 마케팅적인 요소로서 자, 그것들을 자, 정형화 시켰었는데 자, 이것들과의 어떤 차별화를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지금까지의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제품과는 다릅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은 표방하면서 자, 제품만 바뀌는 게 아니라 대부분 마케팅 전반적인 어떤 툴들을 자, 역시 그 변화된 것들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경쟁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 결국은 자, 1차적인 것들은 타 브랜드와의 경쟁도 있습니다만 자, 두 번째는 자기 브랜드의 자, 과거의 모습 내가 좀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극복하고자 또 아니면 좀 더 고도화된 어떤 형태의 브랜드로서 성장하는 어떤 과정에서 과거와 결별하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내가 아닙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제가 여러분들도 자, 아까 사람에 대한 브랜드 대상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름이 다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떤 특장점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 브랜딩을 할 수가 있고 브랜드로서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자, 다른 사람과의 경쟁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자, 자기 자신과 자기의 과거와 경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어떤 그런 경쟁이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일단 1차적으로 자, 다른 사람과의 어떤 비교 경쟁이 아니라 자, 나의 어떤 과거와의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 과거의 모습보다는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이 더 좋을 거라는 어떤 그런 자, 이런 희망을 가지시고 비전을 가지시고 자, 자기와의 싸움에서 경쟁에서 극복을 하시게 되면 자, 분명히 타인과 타 브랜드와 경쟁에서 분명히 더 좋은 차별화된 어떤 그러한 좋은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오늘 제가 뭐 PR의 재인식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브랜드의 특성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긴 하겠습니다만, 자, 특성을 통해서 또 역시 PR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할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관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자, 대상을 자, 식별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깐 하는 것들, 일회성이거나 또 아니면 지속적이지 못한다 한다면 자, 우리가 경쟁력 있는 브랜딩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만큼 인내와 비용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만큼 브랜드 하나를 구축하는 것들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자, 또 한편으로 정체성과 이미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자, 기업과 소비자의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여러분들, 자, 내가 아까 우리 아이덴티파이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자,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까 설명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자, 결국은 나는, 그러니까 브랜드 입장에서는, 자, 내 브랜드는 우리 소비자들에게, 자, 이러한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업이나 그러니까 기업에서 바라보는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자, 거꾸로 이미지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일반 소비자가 자, 해당되는 기업의 제품들을 자, 받아들이는 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은 거죠. 자, 앞면과 뒷면처럼 자, 똑같은 어떤 대상이 있지만 그러니까 제품이나 서비스라고 친다라면 자, 기업은 앞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자, 소비자들은 자, 뒤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자, 소비자들이 자, 우리가 생각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정체성을 자, 이미지로서 정확하게 자, 느낄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관적이고 지속성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자, 따로따로 어떤 구분되어 있다라기보다는 다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아까 또 우리 늘 얘기합니다만 제품에 나아가는 어떤 등대 역할을 합니다. 일종의 자, 뭐 이상향 또 아니면 지표 뭐 아니면 목적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야지만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자, 굉장히 오랫동안 또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자, 경쟁 브랜드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그쵸? 자, 환경이 바뀌면서 그런 것들이 뭐라고 할까요? 왜곡되거나 또 아니면 어떤 목적의 어떤 특별한 인식이 없이 그냥 변질되는 것들은 자, 아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브랜드로서의 어떤 그런 파워가 사실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고요. 자, 여러분들 아까 저 위에서 우리가 아까 그 자기 자신과의 어떤 과거와의 어떤 싸움 얘기도 잠깐 했었습니다만 결국은 여러분들 자신의 어떤 자아 브랜드와 연계해서 한번 생각해 보더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여러분들은 아마도 물론 대상이 만약에 취업을 만약에 대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면접관들 앞에서 내가 나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보여주고 싶다 한다라면 어때요? 자, 그 정체성에 대한 그 면접관들의 이미지가 동일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의 향후에 우리가 일반적인 지인들과의 관계나 또 아니면 비즈니스 관계에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정형화 된 것들을 소비자들이 아니 상대방들이 똑같은 이미지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 역시 한편으로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나아갈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작업들을 저희가 이번 중후반에나 한번 해볼 거란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당연히 4학년 2학기로서 전체적으로 PR과 연계해서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도 1차적으로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제 여러분들 4학년 2학기 특히 취업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이제 사회인으로서 또 여러분들 현업에서 물론 광고 쪽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시더라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고민하시면서 이 어떤 특성들을 접목하시기를 또 제가 소망을 해봅니다. 촉진 믹스라고 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IMC 개념에서 우리 프로모션 관리론을 들었던 학생들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뭐 광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 해야 될 PR에 대한 부분 홍보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벤트, 세일즈 프로모션, PS라고 하죠. 퍼스널 셀링, 그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뭐 DM 같이 다이렉트 마케팅 같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촉진 믹스들, 요소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자, 광고, 자, 애드버타이징, 퍼스널 셀링 인천 판매고요. 판매 촉진은 프로모션이고 이제 마지막에 PR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잠시만요. 아, 예. 뭐 커뮤니케이션 방법, 자, 의사 전달 과정상의 통제에 대한 부분들, 또 피드백의 양, 속도, 방향, 또 내용 통제, 또 광고주에 대한 확인, 또 그다음에 많은 총종의 도달 속도 등등, 또 메시지에 대한 유용성들, 자,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저희가 저희가 광고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가 비교 대상이었었더라면 이제 거꾸로 자, PR을 중심으로 놓고 광고부터 인적 판매나 판매 촉진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뭐 커뮤니케이션은 뭐 간접적이고 또 비인적이다, 비대면적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대부분 다 마찬가지죠. 인적 판매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미디어를 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접적으로 저희가 광고에서도 우리가 뭐 미디에이티드 얘기했었잖아요. 자, 우리가 비대면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의사 전달 과정도 자, 통제에 대한 부분이죠. 낮죠. 광고는 내보내면 끝입니다만, 자, 중간 낮음 정도 되고요. 인적 판매에 대한 부분도 되게 높습니다. 사실은 자, 우리가 그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만나서 대면적인 미팅을 하는 게 되게 좋긴 하죠. 하지만 인적 비용이나 시간적인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특히 언택트 시대, 코로나 시대는 더욱더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비대면적인 어떤 요소들의 커뮤니케이션 촉진들, 커뮤니케이션들이 요소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더 중요하고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피드백에 대한 부분도 자, 뭐 우리가 인적 판매를 제외하고선 다 작습니다. 속도도 역시 좀 지연되죠. 자, 즉시성이 있고요. 인적 판매는 메시지도 자, 일방향적입니다. 원웨이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자, 그리고 메시지 통제도 자, 우리가 PR은 이제 불가능하죠. 이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 가능은 대부분 광고주가 자, 돈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케팅 비용을 활용하기 때문에 광고주의 어떤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가장 보편적으로 뉴스 릴리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기사 같은 경우에는 자, 신문사들의 어떤 그런 그렇죠. 뭐 게이트키퍼 이런 얘기 뭐 뒤에 잠깐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사의 내용을 전달했다 하더라도 대부분 자, 그 어떤 특정한 신문사의 어떤 논고나 그 다음에 어떤 이런 방향성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광고주의 어떤 그런 자, 통제 능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광고주 확인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많은 사람에게 많은 청중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속도는 항상 빠르다는 부분이 있고요. 자, 여기는 느리죠. 왜냐하면 파워풀하긴 한데 도달 범위가 넓지 않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메시지 유연성도 항상 통제 불가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PR들이, 그러니까 PR을 뭐 물론 다른 커뮤니케이션 툴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PR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많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다른 광고나 여러 가지 어떤 커뮤니케이션 수단보다는 더욱더 시간적인 요소나 그 다음에 비용적인 요소가 되게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대신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럼 PR이 가장 뭐 좋지 않은 어떤 그런 형태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도구냐라고 한다면 또 뒤에 나오겠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자, PR을 통해서 우리가 뭐 공중관계나 소비자의 관계들을 자, 우리가 잘 다져놓으면 훨씬 더 자, 어떠한 상황이 오다 하더라도 자, 경쟁사의 경쟁마저도 뿌리치고 사실은 자, 능히 자, 어떤 1등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인내와 지속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브랜드 특성 두 번째는 자, 우리 뭐 로고와 심볼과 시그니처 엠블럼 자, 이렇게 쭉 다 소개해 드렸었죠. 자, 결국에는 자, 우리가 복잡하게 우리 브랜드가 이런 거라고 설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자, 우리가 보이는 자, 여기가 이제 바로 디자인적인 요소, 심볼적인 요소가 나오는 거죠. 자, 이게 광고에도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도시 브랜드에서 자, 역시 PR 쪽의 영역에서도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아마 여러분들 출석 미션 가지라면 제가 내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이런 아이템들이 혹시 있으신가라는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자, 뭔가 하나의 시그니처 같은 게 있는지. 자, 이제 우리는, 자, 사인을 많이 활용하긴 하는데, 저희 세대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사인을 뭐 사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손으로 직접 사인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회사들도 물론 저는 지금도 사인을 손으로 직접 제 사인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점점 큰 회사는 특히 뭐 내부적인 어떤 인프라가 되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전부 전자결제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졸업하셔서 현업에 가시게 되면 아마 그런 회사를 다니시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어찌되었던 자 저는 그래서 한번 저의 사인이에요. 제 가운데 이름이 좋을 호자거든요. 그 호자를 제가 응용해서 어렵지 않게끔 그러니까 상대방도 볼 때 내가 이거 조일씨 사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 인식할 수 있게끔 제 한문을 활용해서 한자를 활용해서 특히 가운데 조롤자 좋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걸 저의 나름대로 시그니처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있으신 분들은 한번 써보시고요. 그리고 없는 분들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자 내가 한번 얼마나 쓸지 모르겠지만 자 나를 좀 나타내 줄 수 있는 사인이 자, 이거 뭐 여러분들 뭐 팬덤들만 뭐 유명한 연예인들만 하는 건 절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쯤 같이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한 페이지만 더 한두 페이지 더 보고 전반부 영상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도시브랜드 사례가 나왔네요. 자 그러시면 저희가 제가 30분 정도 됐거든요. 제가 여기 도시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은 자 우리 두 번째 영상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자 우리 앞부분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두시고요. 전반부 영상 마지막에 우리 시그니처 사인 부분 기억해 두시고 아마 전반부 영상에 아마 제가 그 뭐지 아마 그 출석 미션 가지로 아마 제가 한번 편하게 한번 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후반부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